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무당의 그림. 친구의 어머님께서는 서대문 안에 사시는 큰 기와집의 엄청난 부자이셨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지금도 그 집 말고 친척들을 보면 수백억 대의 부자들이니 그 집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겠죠. 이 집이 망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원래 잘 살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의 우환이 끊이질 않았고 아들은 자꾸 비행을 저지르고 체조 선수였던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사람이 안 좋게 변해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는 등 이런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 집에는 어느 날 누가 가져다 놓은지도 모르는 어떤 무당의 그림이 안방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어느 날인가 안방에서 책을 읽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 그림 속의 무당이 그림에서 걸어 나와서 칼춤을 추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눈을 뜨니 그 무당이 쳐다보며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님께서는 나가려고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전형적인 가위에 눌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그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안방 출입을 자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자신의 방에서 자다 보면 3인칭으로 꿈을 바라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상황이 찾아왔는데 안방에서 그 무당이 나와서 자기가 있는 방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잠이 깼고 뭔지 모를 불안감에 빠졌다고 하셨죠.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어떤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집안 재산을 몽땅 털리는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체조 선수를 하시던 그 건강하신 분이 화병으로 들어누우시고 끝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의 어머님이신 할머님께서 불교로 종교를 가지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힘이 들면 종교에 기이하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은 스님이 할머님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머님은 왜 절에 다니게 됐는지를 설명하셨고 스님이 집에 한번 같이 가보자가 하시더군요. 스님이 오셨을 당시에 친구 어머님은 집에 계셨는데 스님이 집안을 둘러보시다가 안방에 들어가셔서는 무슨 불경을 외우더니 그 무당의 그림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님이나 친구 어머님께서 그 그림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시니 스님께서 그림을 2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보신 것은 그림 속 무당의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심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서 소름이 돋아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시더군요. 그 그림은 스님이 가져가셨고요. 그 그림 때문인지는 모르나 일단 집안은 망했고 솔직히 아주 망한 것은 아니나 예전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그 그림의 내막 같은 것은 모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가족들 중에 누구도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와서 안방에 걸려 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세계로 가는 기묘한 엘리베이터. 나는 6층에 살았기에 언제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계단으로는 내려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올라오기는 꽤 힘드니까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요즘 나는 계단으로만 다니고 있다. 대학교 강의가 없던 어느 평일 오후 나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오려고 방을 나섰다. 1층까지 내려가기 위해 나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인 8층에 멈춰 있었고 누군가 타거나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림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렸다. 열린 엘리베이터 문 안에는 중년의 아줌마가 한 명 있었다. 아마 8층의 거주자였을까? 그동안 몇 번 보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층의 버튼은 이미 눌려져 있었다. 4층에서 한번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택배를 배달하는 형씨가 탔다. 3명 모두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갑작스럽게 3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중력의 무게가 느껴진다. 나를 포함해 엘리베이터 안의 3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고정일까?
정전은 아닌 것 같다.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은 여전히 켜진 채다. 무슨 일일까요? 라고 내가 중얼거리자 아줌마도 택배기사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잠시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다. 택배기사가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움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택배기사가 짜증을 냈다. 택배기사의 의문은 나의 의문이기도 했다. 아마 실제로는 몇 분 흐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막연한 불안과 초조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들 안절부절하기 시작할 무렵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줌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 나도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조금 놀랐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 눌려져 있는 것은 1층 버튼 뿐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있었다. 4층을 벗어나 5층으로 다시 6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7층에서 멈춰 문이 열렸다. 나는 멍하니 열린 문 너머를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불안정한 것 같네. 라고 아줌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계단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택배기사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당연하다. 아줌마가 하는 말은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운 좋게 문이 열렸지만 다시 내려가다 멈추면 아예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정말 운이 나쁘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나도 이 믿을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두 사람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엘리베이터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확실히 맨션의 7층 같다. 하지만 매우 어둡다. 전등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다. 빛이 없는 것이다. 통로 안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역시 정전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밝았다. 동작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해도 엘리베이터는 어쨌거나 움직이고 있다. 정전 일리가 없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위화감을 느끼며 나는 문득 7층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에 눈을 돌렸다. 하늘이 붓다. 하지만 지금은 오후다. 게다가 하늘에는 태양도 구름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쩐지 오싹해질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이었다. 이번에는 시선을 땅으로 돌려본다. 암흑이었다. 고속도로나 빌딩의 윤곽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맨션처럼 전혀 빛이 없다. 게다가 평상시에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오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무음이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거기다 움직이는 것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뭐라 설명하기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눈앞의 풍경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하늘이 매우 붉었다. 적과 흙의 색이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본다.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은 변함없이 밝게 불이 켜져 있다. 내가 생각하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려고 했다. 어떻게 할까? 결국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다. 이번에는 별로 이상한 움직임 없이 엘리베이터는 얌전히 1층까지 내려왔다. 열린 문 너머는 평소의 1층이었다.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달린다. 온갖 생활 소음이 들리는 평범한 오후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괜찮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마음이 가라앉아 아까 먼저 내린 두 사람이 신경 쓰였다. 나는 계단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다. 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릴 리가 없다. 나는 몹시 무서워졌어. 밖으로 나갔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다. 지금은 다른 맨션으로 이사를 했지만 어디를 가던 계단으로만 다닌다. 계단은 어쨌거나 건물에 붙어 있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다르다. 나는 지금도 그것이 이 세계로의 문이 열렸던 순간이라고 믿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